정청래 키워드 분석. 보이콧. 네.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까? 찰스 보이콧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 귀족. 네. 외자인데요. 백작의 농장 관리인이 찰스 보이콧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분이 농장 관리인입니까? 네, 농장 관리인. 근데 이제 농장 관리니까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작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소작인 뭐 이런 사람들에게 뭘 농작물 하면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 우선주의,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지금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찰스 보이콧이라는 사람이 난폭했대요. 찰스. 아, 네. 발음이 좋은데요, 찰스. 네, 찰스 보이콧. 네.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찰스 보이콧 저기에서 나오는 것은 사지 말자 불매운동을 했답니다. 이게 1880년 얘기입니다. 찰스가 안 좋네요. 찰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찰스 보이콧이 하는 것은 뭐든지 보이콧이야. 아, 그러니까 자신이 보이콧을 한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보이콧해서 그렇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오. 찰스가 문제네. 네, 그래서 안 찰스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왕따시키고 뭐 불매운동하고 단절하고 끊고 배제하고 거부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보이콧, 찰스 보이콧 사람으로부터 이제 비롯됐어요. 찰스 보이콧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 거부 운동을 하면서 네. 그래서 야 보이콧이야 이렇게 네. 돼버렸다. 그래서 보이콧 농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노동조합 이런 걸로 이제 상징어가 돼가지고 네. 뭐 뭘 거부한다. 그럼 보이콧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보이콧 이것이요. 네. 미국 독립전쟁에 시발이 되었다. 뭐가요? 어허. 원인이 되었다. 네. 이렇다면 믿겠어요? 아, 설명해 주세요. 네. 듣고 한번 저희가 믿어보겠습니다. 1773년 네. 보스턴 차 사건 기억나시죠? 국사책에 배웠잖아. 아, 그 세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네. 이런 거예요. 보스턴 차 사건이 자동차 사건이 아니고 네. TEA 네, 네, 네. 차죠. 예, 마시는. 예. 중국산 차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중국산이에요? 네. 영국이 그것도 뭐 보이차는 프랑스하고 아니죠. 전쟁을 오랫동안 7년인가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원이 부족한 거야. 네네. 그래서 식민지들한테 세금을 막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인지세법 이런 것도 막 만들고. 네. 근데 미국도 식민지였으니까 네. 동인도 회사라고 기억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독점 무역 회사. 네. 그래서 중국산 차를 수입에다가 판매원들에게 이제 팔게 했는데 당시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네. 우리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영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부한다. 동인조 제도에서 들어오는 차는 우리가 못 사먹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보이콧을 한 거야. 네. 영국산 제품을 네. 수출품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보이콧을 했어. 그랬더니 영국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아예 이제 판매원들을 대동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직영을 해가지고 네. 보스턴에 이제 선박 같은 게 막 차를 미국에 이제 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미국 사람들이 불태웠습니까? 그 인디언으로 훔쳐가요? 가장해가지고 막 바다에 던져버리고 바다에 던졌어요. 막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된 거야. 방법은 좀 치사하네요. 인디언으로 가상현. 이게 이제 그래서 가장이 되나요? 그러니까 웃기네. 이게 보스턴 차 사건이야.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영국이 자꾸 못 살게 우리 독립할까? 뭐 이렇게 해서 네. 그게 맹화가 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싫어서 왔는데 그렇습니다. 또 괴롭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콧 운동이 네. 이제 하나의 상징처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도 보이콧이 뭔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찰스 보이콧 1880년 네. 영국의 귀족 백작의 농장 관리인 이제 난폭함 네. 이게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면서부터 이제 상징화가 돼서 보이콧 운동이 이제 하나의 이제 대명사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 일종의 그럼 그 사람이 마름 같은 사람인데 너무 악독하게 했다 뭐 이런 건가요? 마름이 뭐예요? 지주 마름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자기가 농장 주도 아니고. 그렇지 행세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막 관리인인데 엄청나게 뭐 이렇게 그 가혹하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장질을 한 거지 한마디로. 갑질하는 거죠. 찰스 보이콧이. 네. 보이콧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어원만 네. 보면은 이유가 있는 거네요. 원래는. 네. 그런데 이유가 없는 보이콧도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거. 자유한국당이 걸핏하면 보이콧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보이콧을 아는지 모르겠어. 찰스 보이콧. 네. 지금 세 번째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빈손
다시 들어왔죠. 복귀했죠. 뭐 네. 4일 만인가요? 아니 국정감사는 원래 야당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걸 거부하냐고. 이 바보들 아니에요. 누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겁니까? 원내 지도부가 하나요? 원내대표가 했겠죠. 원내대표가? 정우택. 아, 그럼 이름이 뭐예요? 정우택을 풀이하면. 정우택을 정 풀이하면- 해보세요. 우, 정말로 어리석을 우 택. 선택. 선택. 그러네요.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홍준표 대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정우택이 합니까? 뭐 얘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원내 대책이니까 네네. 원내 대표가 주로 하죠. 그 정도로 힘이 세요? 아니 그리고 홍준표는 네. 원외잖아요. 네네. 그리고 서청원하고 싸우는데 정신이 없어 지금. 그렇네요. 자기 싸움하기도 바쁜데. 그것도 오늘 뭐 보이콧 후에 자유한국당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근데 이 보이콧이 우리로서는 좀 안 좋지만 네. 성공한 보이콧도 있었어요. 어떤 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때 사학법을 반대하면서 장외투쟁. 정기국회를요 네. 한 2달 가까이 안 들어왔어요. 그때 촛불 들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명박도 나오고 그랬나요? 네. 서울광장에서 아.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국회가 마비되니까 네. 사학법을 좀 양보를 했죠. 그러면서 들어왔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사실은 승기를 잡은 거예요. 어떤 승기? 대선? 자기 그 당에서. 당내에서. 네. 지도자로서의 어떤 카리스마. 네. 우리는 싫지만 네. 나름대로 자리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또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거. 천막당사? 천막당사 때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의 찰스 보이콧이었는데 자기들이. 그 어원도 모르고. 어원도 모르고. 거꾸로 자기들이 보이콧을 하는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됐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하는 걸 보고 흉내내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네. 걸핏하면 보이콧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이콧 대상이 찰스 보이콧인데 네. 자기들이 도리어 보이콧을 한다는 어이없는. 며칠 만에 복귀했잖아요. 네. 이거는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처음에 보이콧하면서 이건 정말 끝까지 국정감사를 뭐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 돌아오지 않겠다 자,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보이콧이었냐면 박문진 이사 네. 9명 중에 6명은 여당 몫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던 구여권 네. 2명이 나갔죠. 사퇴했어. 네. 여당 6, 야당 3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두 사람이 사퇴했으면 당연히 여당 때 했잖아. 여당 때 추천했잖아. 네. 그럼 또 여당이 추천하는 거예요. 여당 몫이야 그게. 네, 그렇죠. 법적으로도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근데 그걸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고. 어거지입니다, 사실 이거. 어거지죠. 네.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2008년도에 벌어졌습니다. KBS 정현주 사장을 내쫓고자 예. 당시 김금수 KBS 이사장 그리고 조상기 그다음에 신태섭 이사 조상기 이사는 자진 사퇴했고 신태섭 이사는 동의대 교수였거든요. 근데 뭘 걸어가지고 자기가 없다고 해서 내쫓은 거야. 네. 그리고서 정현주 사장을 내몰았거든요. 이사 네. 구조를 바꿔가지고. 근데 신태섭 이사는 해직됐었거든요. 나중에 네. 복직되고 다 있잖아요. 재판에 다 이겼어요. 정현주 사장 다 이겼어요. 그렇죠. 그때 정현주 사장 쫓아내려고 뭐냐면 KBS 외주 제작 있잖아요. 네. 세무조사까지 했어요. 아이고. 근데 다 이제 무죄받고 다 이제 보상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그걸 반대는 했지만 우리가 추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보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야 원래 6대3이니까 이거 거의 헌법이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6대3이야. 이렇게 우기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아직도 거예요. 인정하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당하고 야당의 그런 개념을 좀 구분 모르진 못하고 않을 있어. 텐데 네.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손대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먹힌다고 노이즈 생각할까요?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정말로 그럼 이사를 임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건 아니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말질하는 거예요, 말질. 명분 만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걸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지만 막 조중동에서 때려대고 하면 네. 또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그럼 뭐 언론 지형이 좀 달라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못하죠. 그럼 조중동에 힘이 빠진 겁니까? 조중동이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해주는 겁니까? 조중동도 광고, 그다음에 구독자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광고주나 구독자 다 국민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70%예요. 신경 안 쓸 수 없죠. 아, 그리고 그런 걸. 종편은 또 3년마다 재승인, 제어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네네. 걸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왜곡 보도 막 이런 거 못하죠. 아하. 좀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더라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예전에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을 떠받치고 있었던
지탱할 수 있었던 그런 언론 이런 게 왜곡보도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네.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결국 못 버틴 거예요. 아하. 자기들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굳이 네. 그쪽 말을 들어줄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이해관계적으로도 그쪽에 붙을 이유가 별로 박근혜 없고. 집권 초기만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종북이라고 하면 다 때려잡고 막 다 했잖아요. 이제 안 먹히죠? 이제 안 안 먹히지. 먹히죠. 블랙리스트 3관왕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먹히죠 이제. 자기들이 저 모양이 됐는데 네. 답이 안 나오고 뭐. 그렇죠. 네. 내가 선운사를 갔더니 그 절에는 아주 좋은 절이더라고. 다른 절 같은 경우는 종하고 북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 종북이 같이 있어요? 근데 같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또 사진을 찍었지. 종북 세력이네요. 종북이지. 난 종북 세력이 종과 네. 북을 좋아해요. 같이 동시에 울리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가 봐. 그거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그 보이콧을 철회하고 금방 돌아온 게 빈손이지만 예산 관련해서 또 이거를 언제까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겠네요. 그거랑 직접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데 12월 2일까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12월 2일까지 새누리당이 아니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는다면 정부 원안대로 네. 통과해요. 법정 기한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야당의 무기가 하나 이제 없어진 거죠. 네. 그럼 뭐 트럼프 예 국회 연설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참석할 트럼프 며칠 수밖에 날 없다. 오죠? 2일 아닙니까? 12월 2일? 12월 2일? 네. 네, 날짜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럴 때는 이 시대 참 검색인으로서 네. 바로 바로 검색해보면- 검색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복귀를 한 거잖아요. 네. 복귀했는데 그 중에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집안 싸움. 집안 싸움이 있어서 이게 동력이 없다. 꼭 똘똘 뭉쳐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안에선 서로 싸우고 막말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뭐 힘이 떨어지고 동력 떨어지기 때문에 복귀한 거 아니냐. 11월 7일이네요. 아, 7일입니까? 네. 아, 네. 12월 얼마 안 7일. 남았네요. 네. 11월 7일인가요? 네. 예, 얼마 안 아, 남았어요. 11월 7일.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내부의 어떤 그런 다툼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기들이 상복을 입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내부에서 돌아가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곧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조금도 챙겨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았나. 정 의원님 어떨까요? 보이콧에서 자연스럽게 한번 자유한국당 네. 내분으로 좀 가볼까요? 다 아시겠지만 서청원, 최경환 나가라.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 네. 홍준표 당신이 나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말도 거칠어요. 거칠죠. 이상한 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서청원 쪽에서 당신 재판 받을 때 윤모 씨 네. 진술 번복해달라고 네. 나한테 청탁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느냐. 그 윤모 씨가 누굽니까? 그게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홍준표 당대표 네. 선거 때 언론 특보였대요. 근데 이제 서청원하고 이제 오랫동안 지인 관계를 형성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보면- 특별히 전화한 거죠. 서청원한테 상당한 인적인 도움도 받은 거죠. 네네. 음.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들고 나왔어요. 진술을 번복했다는 녹취록 갖고 증거가 있다. 있다. 아직 그거를 뭐 공개하진 않았죠. 공개하진 네. 않았죠. 네.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죠.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집이 워낙 그걸 아, 전문이네. 조작을 잘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보수 통합, 중도 통합 논의가 있잖아요. 여기서 네. 뭔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카드로 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네. 이용주 의원은 그래서 국민의당 내에서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뭐 찬성하는 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언론은 잘 그건 안 아닌 것 나오고. 같아요. 아, 네.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호남 쪽이고. 아, 호남 쪽.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때는 친박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바른정당을 받아들이려니까 당장 친박을 쳐야 되고 네. 이게 이제 모순 관계죠.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성향 가지고는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건 분명해졌고 그래서 일단 바른정당과 1차 네. 통합이든 연대든 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과 예를 들면 결선 투표라든가 연대라든가 선거 이런 걸 통해서 저쪽을 저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왜냐하면 민주당 우리 진영 내에서는 네. 부가 없다. 없죠. 아유. 희망이 없다. 어휴, 뭐, 비토가 엄청나요, 사실 지금. 예. 그래서 그래서 형식적으로 중도를 표방하면서 이후에는 보수까지 안을 수 있는 플랜으로서는 지금 이 방식 외에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반 문재인 네. 지지자들에서 자기가 우뚝 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홍준표는 나의 상대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제 감으로는 될까요? 어렵죠. 어렵다. 네.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살아난 게 호남의 유권자들의 지지 때문에 40석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부활한 건데. 그렇죠. 호남하고 네. 격리되면 영남에서는 또 먹어주지도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상황. 딜레마에 빠져. 그게 딜레마야 지금 그것도. 아. 그런 상황에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쪽에서는 네. 한 10명 이상 정도 데리고 가야 폼나잖아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 집안 싸움은 중이야.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홍준표가 날아갈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실정법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지금 사망 선고를 받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영주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냐면 선장 없는 난파선이 돼버리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출당 결국 이제 본인이 뭐 스스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명이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제명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서최 네. 두 사람을 자르려면 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의결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홍준표 대표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싸움을 걸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의원총회 의결이 무기명 투표예요. 아, 그래요? 변수가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싸우는 네. 게 아닐까. 남 투표로 배우님. 가면 70%는 나와야 되니까. 남 배우님. 네. 예측 한번 해주시죠. 서청원, 최경환. 3분의 2 이상 된다, 안 된다? 3분의 2. 3분의 1 이상을 서체가 확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107 곱하기 3분의 1 해보세요. 몇이에요? 35명 정도. 35에서 35? 37. 네, 35. 아니, 그러니까 70표 이상 나와야 된단 말이죠. 35명 확보가 그렇게 또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어려워 이렇게 보이지 숫자를 않아요. 보니까. 그럼요. 아니, 그 경북, 경남 의원들만 합해도 네.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70명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굉장히 지금 하는데 만약에 투표까지 가면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재밌는데요? 투표 안 가면 몰라도. 투표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뭐 서초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최고위에서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투표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서체 그래요? 진영에서. 그럼요. 난리 난리 피고 막 가서 떠들고 삿대질하고 막 하면 투표 못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아니, 그래도 그게 돼요? 그렇게 돼요? 저지가 돼요? 아, 그럼요. 옛날에 많이 그랬으니까 뭐. 어차피 지금 주인도 별로 없는 집인데 뭐. 네. 국회의원 한 10명만 나서가지고 계속 네네. 발언하고 막 하고 못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필리버스터 하고. 그렇지. 그러면 뭐. 10명 모으기는 어렵지 않아요. 10명이야 뭐 금방. 네. 친박 최측 근에도 의총장에서 10명 10명이 계속 네.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기 시작하면 못 한다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10명들이 전투력도 세잖아요. 앞뒤 안 가린 네. 사람들이 한 10명 네. 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일단 상당히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럼 바른정당의 자강파와 탈당파, 이제 그 통합파 있지 않습니까? 탈당파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가요? 이제 헷갈리니까 네. 자강파 탈당파 이게 알겠습니다. 예, 낫겠죠. 그 탈당파들은 언제쯤 감행할까요? 지금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11월 6일인가요? 뭐 유승민 대표가 되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나가야지. 그럼 뭐 전에. 6일설도 있고, 네. 지금 뭐, 다음 주 초에는 아마 개량할 것이다. 근데 이제 7, 8명 할 것이다. 우리나라 근데 사람들의 속성이 불구경하고 쌈구경하는 게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요. 근데 쌈구경하는 거 재밌게 이렇게 보시되 네. 김무성이 10명을 데리고 나가든 뭐 몇 명을 데리고 나가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왜요? 전국에 무슨 영향을 주겠어요. 그러나 네. 이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107명이잖아요. 네. 107석. 107석. 자유한국당. 네. 13석이 나가면 120석이죠. 네. 그럼 이게 5분의 2가 됩니다. 아, 그러면 또 이제 의미가 굉장히 있네요. 국회 선진화법상 네. 모든 법을 다 저지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자, 근데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이길 하나, 실제로는 바른당 행동하는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이 있어요. 네. 그렇죠. 한 명. 그래서 14명을 끌고 나가야 돼. 될까요? 전 불가능할 것 20명 중에 14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와, 70%를 데려가는데? 그러면 이 국회 선진화법상 5분의 3이 무너져요. 네. 그러면 신속 처리안건도 5분의 안 2 되고. 가지고 네. 무한정 모든 법안을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와. 그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20이 안 됐을 때 큰 의미가 없다는 아, 의미로 그렇죠. 7, 8명이 나가면 큰 효과는 네. 없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이 너무 그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많지만 자기 입장에서 고민되는 게 이번에 줄 잘못 서면 네.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래요? 고민이 될 거야. 뭐. 다음이 뭐 있나요? 김무성 다음도 의원? 없지만 내각제 개헌해가지고 뭐 한번 해보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큰 마음 먹고 나왔는데 집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때 고민 많이 되는 거죠. 의원은 이런 말이 있어요. 소문만 무성하다. 된 일이 없다. 그럼 계속 그랬죠. 뭐 결기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적인 수에 제일 크게 한 게 도장 들고 간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 한동안 차기 대선 후보 1위였어요. 한동안. 근데 그게 너무 거품이었던 거지. 그렇네요. 참 국민들의 평가가 냉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보이콧, 또 거기에 더해서 자유한국당의 또 내홍까지 덧붙여가지고 살펴봤고요.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의 어떤 문제점 등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문고리 3인방 중에 2명이죠. 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오늘 체포됐습니다. 권력의 핵심이었죠. 사실은 뭐 인사청문회도 없는 그런 그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문고리 3분의 2인방. 3분의 2인방이 체포됐어. 네. 그럼 이 2명도 구속되면 이제 문고리 3인방 완전체 구속. 그렇죠. 네. 그렇죠. 멀지 않은 것 같아요. 1년 전에 문고리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네. 2개가 계속 남아있다가 이제 딱 합체. 그렇습니다. 사실 정호성 비서관은 재판 받고 있잖아요. 계속. 네. 그렇죠? 예,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의 혐의는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 네, 슈킹 받은 사실 거죠. 특수활동비 전문가 아니십니까, 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까지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뭐 언론에 나온 대로만 말씀드리면 네네. 1년에 10억씩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매달 1억씩 그냥 갖다 드렸다. 이재만 예. 하고 누구죠? 안봉근. 안봉근이 이제 상납 받은 거죠. 그렇죠. 네. 뭐 007 가방이면서. 네.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현수 전 기조실장에 대한 그 수사 과정에서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뭔가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집행한 거잖아요. 네. 긴급 체포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법원에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를 해준 겁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에 그 영장 발부에 인색한.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영장 재판부에서. 아하, 그렇네요. 너무나 명확하다 이런 네, 거겠죠. 뭔가 증거가 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접 보냈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조윤선 전 장관 007 가방에 넣어서 넣었다. 네, 줬다. 거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받았는데 이 경우는 그 국정원장이 직접 줬다라는 그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격을 좀 차린 건가요? 장관이니까 직접 줬나? 수석 때 이제 받았나? 네, 그렇군요. 국정원 뭐 절반의 돈이 다 특수활동비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거라서 네. 절반이나요? 절반 정도. 뭐 거의 5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전체 특수활동비가. 그 국정원 직원들은요 본봉보다 이런 네. 활동비가 더 많아요. 아니 그럼 좀 잘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참. 아니 근데 지금도 사실은 뭐 지금뿐 아니라 뭐 지난번 정권 또 전전 정권에도 사실 정 의원님 휴대전화나 이런 거는 다 감청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통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못할 일 뭐가 있어요? 캥기는 게 없으면 하는 거지. 그럼 캥기는 게 있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쩐지 다 하면 되지. 그러면 정 의원님한테 전화 안 한 정치인과 전화한 정치인을 분류해보면 되겠네요. 전화 안 한 사람들은 좀 문제가 한 있을 수 가지 있네. 제가 이건 뭐 국감 때도 제가 얘기하고 그래서 네. 공개하는데 네. 국정원 중에 월초에 월초에 매월 현금으로 줍니다. 특수활동비. 아, 현금으로. 그래서 월초금이라고 그러는데 급여와 별개네요. 완전 예, 예, 완전 예. 다르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현금으로 줍니다. 정말 아니 국정원 근데 일반 직원한테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진짜 특수활동비는 어떤 거에 쓰냐면 블랙의원들이라고 있어요. 네. 블랙이온 맞죠. 네. 네. 그 알려지지 않은. 국정원 내부에서 잘 모르는. 서로도 모르는 잘.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아, 그래요? 그런 거는 특수활동비로 네. 비밀이 보장되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주요 간부들의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이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처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까? 내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모든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그중에 증빙이 필요한 그런 증빙의 수준이 낮더라도 어디에 썼다라는 보고라든지 이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허술을 한 거죠. 그런 그 규정은 있는데 사실상 그냥 쓴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네. 야, 이거 참 대단한 일이네요, 사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돈이라는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냐. 그렇죠. 그 출구가 중요한 건데 모였다가도 어디론가 또 가잖아요. 돈은 누군가 쓰잖아요. 이게 그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또 받았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줄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1년에 100억 정도를 네. 그냥 영수증 없이.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취지는 대통령이 어디 가면 금일봉 이렇게 전달하고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밥 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의 품격 유지를 위해서 그 정도를 노무현 대통령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많이 줄이고 하시죠. 줄였어요. 많이 이게 줄였어요. 이렇게까지 허례허식 필요해? 이러면서 막 줄이고 막 근데 이랬죠. 문제는 뭐냐면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반납? 반납이 뭐예요? 국고에 반납. 아하. 안 쓰고. 안 쓰고 네. 매해 책정되는데 안 쓰고. 어떤 그럼, 해에는 네. 80억을 반납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예산 좀 줄고 하겠네요. 아니죠. 그냥 받아도 국고 귀속이지. 그럼 특수활동비는 그것도 국회에서 결국은 다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청와대 예산 이렇게 묶어서. 그럼 국회에서 줄이겠다는 시도는 없었어요, 그동안? 그 정도는 봐줬어요. 그럼 국정원 특수활동비는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그걸 보고 실링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이 얼마 있었다. 네. 그럼 다른 부처에 비해서 좀 손해를 본 건 사실이었어요. 다른 부처가 7, 8% 올라갈 때 국정원은 3% 정도 전체 총액에서 네. 올려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사실상 예산 심사를 네. 못한다고 봐야죠. 저 궁금한 게. 원래 예산이 크니까 3% 올려도 뭐 상당히 큰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인과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른 부처에 비해서. 다른 비처에 비해서. 그 법률가와 정치인의 또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아니 국회에서 결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정원도 결산 대상일 거 하긴 아닙니까? 하죠. 비공개를 하죠. 예산 심사나 예산 결산을 비공개로 합니다. 비공개로 해도 결국은 그게 맞는지는 맞춰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근데 제가 이제 맞춰보나요? 예산 결산 심사 소위원장 했잖아요. 네네. 야당 간사가 보통 하거든요. 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는 게 국정원은 특수하니까 좀 이 정도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그게 겁니까? 아니고 네. 예산 편성은 네. 국회가 권한이 아니잖아. 네네. 행정부 그렇죠.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편성을 예. 해와요. 예, 예산안이 오니까. 설명을 해요. 설명은 다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산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저는 모르지만 뭐 얼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 어디에 쓰겠다 이런 설명은 있나요? 특수활동비 명목이 네. 국정원장, 차장, 기조실장 네. 이거는 액수가 나와 있어요. 정액으로. 네. 그걸 뭐 깎을 수도 있고 뭐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와 네.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네. 대체로 다 특수활동비예요. 야, 근데 그러면은 너무 국회 차원에서의 그런 그 통제도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아. 뭐냐면 국정원에 대해서 5가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돼요. 조직원이 몇 명이냐, 네. 국정원 직원이 전체 예산이 얼마냐, 음. 그리고 국정원 위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지 않아요? 그래도 그건 보안상이에요. 국정원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비공개로 하니까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공개로 하면 언론에 보도되고 뭐 하면서 네. 어떻게 하는데 네. 비공개가 지금 원칙이에요. 저는 사실 그럼 법적으로 서 보장을 받는 거예요. 비공개는 맞다고 봐요, 사실은. 국가 그렇죠. 정보기관이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통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예산 이건 불합리 이렇게 조정해 준 것도 저도 많아요, 제가. 네. 예산 내십니다. 근데 그걸 언론에 공개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어렵고. 조정해 주셨다는 게 뭐예요? 이건 1차장, 문제 있다. 2차장, 3차장 이렇게 있으면 아, 네네. 이것은 좀 문제 있는 예산이다.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안보관광이 너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전 선거운동이야. 그래서 그건 첨단 장비 사는 대로 옮겨. 뭐 예를 들면. 근데 자기들끼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내가 그건 조정해 준 건 많아요. 그런 조정은 또 되나 보네요. 일부는 받아주고. 일부. 네, 그럼요. 국정원 왜냐면 관련해가지고 참. 내가 네. 이거 통과 못 시키겠다. 그러면 네. 자기들도 좀 곤란하잖아.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국정원 출신 현역 의원들 있잖아요. 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많죠. 실제로 좀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현직 국정원 뭐 직원들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정보가 나온다든지. 그게 없습니다. 없어요. 국정원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 부처 이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1차장이 2차장이 하는 일을 모르고 3차장이 1차장 하는 일을 몰라요. 원장은 다 뭐 통화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잘 모르고. 네. 아니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국정원에 대해서 사실은 알려준 게 많지가 않아요. 워낙 베일에 쌓였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 혹시 남 배우님 뭐 국정원 관련해서 뭐 가장 의문점이라든지 뭐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국정원이 뭐 지금 예산 문제 있지만 지금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특수한 활동에 쓰여졌잖아요, 지금. 네. 아주 특수한. 예, 침박 활동 뭐 이런 데 쓰여진 건데. 네. 이 정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특수한 일을 하긴 하지만 공작원을 운용한다는 이런 데는 뭐 사실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네. 뭐 저쪽에 뭐 파견하고 뭐 이런 경우. 네. 근데 그런 경우에 거기다 오늘 나온 거 보면 전직 국정원 남재준 뭐 이병기 네네. 경우 다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면 그렇죠. 이걸 아예 상징적으로 정권 유지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네. 그래서 존슨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바보인 양 했지만 결국 그때 또 돈을 받았고 또 들어가야 될 처지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국정원 출신 문제가 크다는 네. 김병기 의원이 네네. 팟팟이 나와서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이명박근혜 때 한 거 보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했을까? 본인도 좀 그렇게 의심했대요. 아, 자기가 출신인데. 출신인데도. 네. 근데 정말 부끄럽다, 국정원. 근데 저도 이제 예산결산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네. 근데 이 지경인 것까지는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네. 그 진짜 쌈짓돈처럼 막 사용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놓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정권 유지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조폭보다 더 심한 상납 매달 정기적으로 하고. 그죠? 결국은 007 가방에 하고 뭐 영화 세트장 만들고 이건 뭐 영화인들은 뭐 하라고 자기들이 다 얘기해버리고. 여기 특수활동비가 파고 파면은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역대 정권 다 비슷할까요? 어떻게 보시죠? 제가 판도라에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실정법의 위반이야. 안타깝네요. 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다 얘기를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보안 녹음 유지해야 끝나고 또는 1부, 2부 사이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유, 우리가 궁금해 죽겠네. 상식적으로 유추해 볼 때 국정원이 청와대에 매달 상납을 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돈이 계속 배달 사고 나거나 개인의 일탈로 끝날 개연성은 희박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들어갔겠냐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추정컨대 이런 거 있어요. 국정원에서 빼낼 수 있는 돈은 무지하게 많다. 네. 빈틈이 많고. 그걸로 네. 부정하게 쓸 가능성도 많다. 네. 결국 그렇죠. 국정원 돈이 어디로 흘러갔고 또 최종 이제 종착지가 어딘지까지 좀 검찰이 좀 이거 꼭 뭐 파헤쳐주길 안 보면 바라겠습니다. 이제만 잡힌 것은 뭐 빙산의 일가 꼬리가 잡힌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병우 빼고는 이제 거의 다 네. 들어간. 이제 국정원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하기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 방해. 어떤 사건인지 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하려고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국정원 얘기를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안전한 한도에서 해주세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이제 국정감사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관에 가서 국정감사를 합니다. 근데 기자들은 거기 못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출입구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자들이요? 네. 그리고 국정원은 국정원장 허락 없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려고 가긴 갔는데 네. 국정원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청와대 압수수색 못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 보안. 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서 이제 들어갔겠죠. 네. 그러니까 데리고 안내하는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검찰도. 네. 아, 그렇네요. 검찰도 사실 거기 들어간 그 검찰 수사관도 국정원 건물 청사의 뭐 질이 모르겠네요. 모르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하는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갔어. 그럼 국정원 직원이 안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가 심리전단 사무실입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래서 그냥 세트장으로 들어간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여기가 이제 아. B 세트장입니다. 뭐, C 스튜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음부터는 CG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인 줄 알고 가보니까, 완전 속을만 하죠. 위장을 해버리죠. 아니, 속은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속이면 속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걸. 그렇죠. 대놓고 뭐 속이니까. 국정원 직원 이외에는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사용한 거나 세트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발상을, 국가기관, 이런 중요한 기관을 세트로 해놓고 속여가지고 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건 누가 만들어요? 외주를 주나요? 누가요? 국정원에서? 직원들이 하진 않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머리를 짜냈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장호중 네. 전 부산지검장. 문제의 이 양반이죠. 문제의 인물입니다, 오늘.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고 네. 자기 다른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네. 검사의 신분으로 네. 수사방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직을 내다 판 거지. 게다가 또 재판 과정에서 또 이제 국정원 전 국장한테 또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니냐. 혐의도 받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재준 7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에 이제 측근들로 이제 모임이 있었죠. 7명. 그 중에 이제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도 포함이 돼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명이 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리고 또 현안 검토, 대응 방향 설정 등 그런 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문제의 NLL 대화록 공개도 여기서 결정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6명은 이제 원래 기관으로 복귀하거나 아예 퇴직했는데 한 명 변모 정보비서관은 아직도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뭐 국방교육원에 지금 교육 파견 중이라고 하는데 뭐 한직으로 밀려난 건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남재준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국정원,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이 아주 적폐의 핵심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어요. 남재준 네. 후보가. 그러면서 정말 국가를 지키겠다, 뭐 기강을 세우겠다, 뭐 깨끗한 나라 이런 거를 들고 나왔거든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이번에 남재준 이제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제 임박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왜 대선에 나왔을까? 네. 본인이 이런 것을 미리 예감하고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감하고 정치 탄압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주요 일간지, 주요 보수 일간지 중에 하나에서 이 남재준 당시 그 출마 전인데 그 예비 후보를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굉장히 좀 올곧은 사람으로 그리고 또 신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출마한다. 돈도 없는데 그렇게 되게 포장을 많이 해줘가지고 거기에 또 약간 좀 현혹된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지가 보면 참군인이다. 예, 이런 이미지를 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이게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터무니없는 일을 한 거네요, 정말. 그러니까 남재준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한상률 전 국세청장.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한상률 씨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네.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시켰고 네. 남재준은 육군 참모총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다 등에 칼 꽂았죠. 그렇죠. 완전 뭐 위장술의 달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7인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 박정희 시대 중앙정보부의 어떤 그런 공작 정치, 밀실 정치, 측근들에 의해서 뭐 좌우되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 앞으로 남재준 뭐라고요? 전 원장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네. 남재준 원장 어떻게 될까요? 뭐 주속되지 않을까요? 수사에는 응할까요? 줄줄이 지금 다 전국적으로 저놈 다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셋 아니 다. 검찰이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네. 아니 남재준이 아니지 원세훈 원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거면 국정원 왜 필요하냐. 진짜 이게 뭐야? 정말 그 창조적 발상을 하고 있군요. 국정원은 초헌법적 위치에 있는 걸로 착각한 거지. 정말 좀 제가 웬만하면 거친 말을 참 안 하는데 좀 두뇌 구조가 네. 일반인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상상 그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건데요. 원세훈이 그런 얘기 했으면 뭘 믿고 했겠어요? 빽이 자기 있는 거죠, 상사, 그렇죠. 자기 상사, 직속 상사. 그렇죠. 네. 예. 시에서 근무할 때부터 상사. 그렇죠. 네. 그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시켜서 한 거니까요. 이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사실상 시켜서 한 건데 형식적으로는 그냥 뭐 먼 산 바라보면서 눈 지그시 감고 있으면은 오케이 사인으로 받고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곰 느와르나 조폭영에 다 그렇잖아요. 네. 보스가 직접 지시 안 하잖아요. 그쵸. 먼 산을 네. 보면서 저기에서도 한번 뛰어놀면 좋겠네. 이러면 이제 가서 이 사람이 가서 알아서 목숨 걸고 저 땅을 다 뺏어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못 뺏으면 예. 자기가 죽는 거니까. 보스가 뭐 그런 거죠. 예. 제가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네. 어떤 퀴즈입니까? 어떤 동자승이 네. 절에 가서 돌을 닦다가 예, 이 시점에서 정의당에서 10년이 딱 됐는데 예. 주지스님한테 찾아와서 네. 저 이제 돌을 다 닦았으니 내려가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실험을 합니다. 주지스님이. 스님이. 네. 실언? 실언. 시험을 봅니다. 시험. 아, 네, 시험. 시험. 네. 먼 산을 쳐다보면서 아. 네. 심조, 불산, 호보, 연자라, 수군 인용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뜻을 아느냐 그랬더니 정교승이 산불 조심 자연보호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10년에 다시 가 공부하고 네. 똑같이 먼 산을 보면서 심조불산하고 호보 연자하라 수군 인용이라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면서 딱 주지스님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동자승이 이제 20년 만에 딱 얘기해. 심조불산은 산불 조심이고 그렇죠. 호보 연자는 자연보호입니다. 자연보호. 수군 인용은 용인 군수. 그게 어렵네, 마지막이. 마지막을 제가 열심히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하산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아, 그러면 그걸 받고 그 사람이 내려가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몰라가지고. 이게 몇 년도 개그예요? 아, 이건 참. 근데 언제 처음 들으셨습니까? 이거? 이게 산불 조심하고. 그게 언제 들으셨어요? 언제? 몇 년 됐어요. 몇 년밖에 안 됐어요? 투옥 전 아니에요? 네? 이게 산불 조심하는 게 어려워. 자연보호하고 그런 게. 20세기 중반에 들을 법한 이런 게. 이게 먼 산을 쳐다봤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근데 마지막에 이 퀴즈는 네. 거의 뭐 국정원 문제 얘기하다가 국정원 네. 이 뭐 담당자들이 완전히 그 증언 때나 딴소리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그 정도 네. 같은데요. 아, 남재준 원장의 앞으로의 수사 대응을 그러니까 먼 산을 네. 쳐다보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제 먼 산을 쳐다보면서 그냥 마치- 중얼중얼 한 건데. 중얼중얼 전문가 아니십니까? 저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중얼중얼하면 그 땅을 찾아와라 이런 뜻으로 해석했는데 네. 지금 얘기하신 건 거의 스튜디오에 그렇네요. 번개탄을 태우시는 듯한 네. 같이 죽자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의원님 특수활동비도 네. 안 받았는데 누구한테요? 특수활동비를 받아야 번개탄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번개불에 콩고 먹는 얘기가 있어요. 전광석화. 네.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또는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이번에 목숨을 끊은 전 국정원 직원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참 항상 고민되는 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한 거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또 잘못이 있다면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네. 또 아는 게 있으면 다 이제 실토를 하고 다른 사람도 숨어 있는 사람도 처벌받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세상을 떠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비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목숨 끊은 국정원 직원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국정원 직원 그거는 세트장 그거 아니에요? 세트장이에요? 이 직원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변호사는 얘기가 있던데. 네, 변호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죠? 네. 예. 네. 뭔가 거기서 부역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네.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또 번개탄이 발견됐지만 사인규명위에서 이제 부검을 예, 해야 한다고 되겠죠. 하니까요. 네. 근데 이게 뭐, 그 자신들이 어떤 대북 또는 뭐 어떤 이 적이라고 규정하자면 그 대북 활동이나 첩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국민 첩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숨겨놓고 자기가 목숨을 끊음으로써 뭔가를 숨겨버리려는. 네. 그게 어쨌든 안타까운 뭐, 거죠. 한 명이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진 않을 테니까요. 누가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고 했는지 낱낱이 좀 검찰이 파헤쳐주기를 바라면서 차를 수입에다가 판매원들에게 이제 팔게 했는데 당시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네. 우리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영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부한다. 동인조 제도에서 들어오는 차는 우리가 못 사먹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보이콧을 한 거야. 네, 네. 영국산 제품을 네. 수출품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보이콧을 했어. 그랬더니 영국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아예 이제 판매원들을 대동하는 게 아니라 직접 직영을 해가지고 네. 보스턴에 이제 선박 같은 게 막 차를 미국에 이제 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미국 사람들이 불태웠습니까? 그 인디언으로 훔쳐가요? 가장해가지고 막 바다에 던져버리고 바다에 던졌어요. 막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된 거야. 방법은 좀 치사하네요. 인디언으로 가상현. 이게 이제 그래서 가장이 되나요? 그러니까 웃긴 이게 보스턴 차 사건이야.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영국이 자꾸 못 살게 우리 독립할까? 뭐 이렇게 해서 네. 그게 맹화가 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싫어서 왔는데 그렇습니다. 또 괴롭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콧 운동이 네. 이제 하나의 상징처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도 보이콧이 뭔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찰스 보이콧 1880년 네. 언 영국의 귀족 백작의 농장 관리인 이제 난폭함 네. 이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면서부터 이제 상징화가 돼서 보이콧 운동이 이제 하나의 이제 대명사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 일종의 그럼 그 사람이 마름 같은 사람인데 너무 악독하게 했다 뭐 이런 건가요? 마름이 뭐예요? 지주 마름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자기가 농장주도 아니고. 그렇지 행세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막 관리인인데 엄청나게 뭐 이렇게 그 가혹하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장질을 한 거지 한마디로. 갑질한 거죠. 찰스 보이콧이. 네. 보이콧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어원만 네. 보면은 이유가 있는 거네요. 원래는. 네. 그런데 이유가 없는 보이콧도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거. 자유한국당이 걸핏하면 보이콧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보이콧을 아는지 모르겠어. 찰스 보이콧. 네. 지금 세 번째 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빈손으로 다시 들어왔죠. 복귀했죠. 뭐 4일 만인가요? 아니 국정감사는 원래 야당 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걸 거부하냐고. 이 바보들 아니에요. 누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겁니까? 원내 지도부가 하나요? 원내대표가 했겠죠. 원내대표가? 정우택. 그럼 이름이 뭐예요? 정우택을 풀이하면. 정우택을 해보세요. 정말로 우. 어리석을 우. 택. 선택. 그러네요.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신태섭 이사는 동의대 교수였거든요. 근데 뭘 걸어가지고 자기가 없다고 해서 내쫓은 거야. 네. 그리고서 정현준 사장을 내몰았거든요. 이사 네. 구조를 바꿔가지고. 근데 신태섭 이사는 해직됐었거든요. 나중에 네. 복직되고 다 있잖아요. 재판이 다 이겼어요. 정현준 사장은 다 이겼어요. 그렇죠. 그때 정현준 사장을 쫓아내려고 뭐냐면 KBS 외주 제작 있잖아요. 네. 세무조사까지 했어요. 아이고. 근데 다 이제 무죄받고 다 이제 보상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그걸 반대는 했지만 우리가 추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보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야 원래 6대3이니까 이거 거의 헌법이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6대3이야. 이렇게 우기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을 아직도 인정하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당하고 야당의 그런 개념을 좀 모르진 못하고 않을 있어. 텐데 네.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손대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먹힌다고 노이즈 생각할까요?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정말로 그럼 이사를 임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건 아니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말질하는 거예요, 말질. 명분 만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걸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지만 막 조중동에서 때려대고 하면 네. 또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그럼 뭐 언론 지형이 좀 달라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못하죠. 그럼 조중동에 힘이 빠진 겁니까? 조중동이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해주는 겁니까? 조중동도 광고, 그다음에 구독자 신경 네. 써야 되잖아요. 네. 광고주나 구독자 다 국민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70%예요. 신경 안 쓸 수 없죠. 아, 그리고 그런 걸. 종편은 또 3년마다 재승인 제어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네네. 걸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왜곡 보도 막 이런 거 못하죠. 아하. 좀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더라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예전에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을 떠받치고 있었던 지탱할 수 있었던 그런 언론 이런 게 왜곡 보도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네.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결국 못 버틴 거예요. 아하. 자기들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굳이 네. 그쪽 말을 들어줄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이해관계적으로도 그쪽에 붙을 이유가 별로 박근혜 없고. 집권 초기만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종북이라고 하면 다 때려잡고 막 다 했잖아요. 이제 안 먹히죠? 이제 안 안 먹히지. 블랙리스트 삼관왕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먹히죠 이제. 자기들이 저 모양이 됐는데 네. 답이 안 나오고 뭐. 그렇죠. 네. 내가 선운사를 갔더니 그 절에는 아주 좋은 절이더라고. 다른 절 같은 경우는 종하고 북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 종북이 같이 있어요? 근데 같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또 사진을 찍었지. 종북 세력이네요. 종북이지. 난 종북 세력이에요. 종과 네. 북을 좋아해요. 같이 동시에 울리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가 봐. 그거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그 보이콧을 철회하고 금방 돌아온 게 빈손이지만 예산 관련해서 또 이거를 정청래 키워드 분석. 보이콧. 네.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까? 찰스 보이콧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영구. 귀족. 네. 외자인데요. 백작의 농장 관리인이 찰스 보이콧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분이 농장 관리인입니까? 농장 관리인. 근데 이제 농장 관리니까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작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소작인 뭐 이런 사람들에게 뭘 농작물 하면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 우선주의,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지금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찰스 보이콧이라는 사람이 난폭했대요. 찰스. 네. 발음이 좋은데요, 찰스. 네, 찰스 보이콧. 네.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찰스 보이콧 저기에서 나오는 것은 사지 말자 불매운동을 했답니다. 이게 1880년 얘기입니다. 찰스가 안 좋네요. 찰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찰스 보이콧이 하는 것은 뭐든지 보이콧이야. 아 그러니까 자신이 보이콧을 한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보이콧해서 그렇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오. 찰스가 문제네. 네, 그래서 안 찰스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왕따시키고 뭐 불매운동하고 단절하고 끊고 배제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보이콧, 찰스 보이콧 사람으로부터 이제 비롯됐어요. 찰스 보이콧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 거부 운동을 하면서 네. 그래서 야 보이콧이야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보이콧 농장에서 나오는 것을 사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노동조합 이런 걸로 이제 상징화가 돼가지고 네. 뭘 거부한다. 그럼 보이콧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보이콧
이것이요. 네.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이 되었다. 뭐가요? 어허. 원인이 되었다. 네. 이렇다면 믿겠어요? 아, 설명해 주세요. 네. 아, 듣고 한번 저희가 믿어보겠습니다. 1773년 네. 보스턴 차 사건 기억나시죠? 국사책에서 배웠잖아. 아, 그 세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네. 이런 거예요. 보스턴 차 사건이 자동차 사건이 아니고 네. TEA 네네네. 차죠. 예, 마시는. 예. 중국산 차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중국산이에요? 네. 영국이 그것도 뭐 본차는 프랑스하고 아니죠. 전쟁을 오랫동안 7년인가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원이 부족한 거야. 네네. 그래서 식민지들한테 세금을 막 거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인지세법 이런 것도 막 만들고. 네. 근데 미국도 식민지였으니까 네. 동인도 회사라고 기억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독점 무역 회사. 네. 네. 그래서 중국산 언제까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겠네요. 그거랑 직접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데 12월 2일까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12월 2일까지 새누리당이 아니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는다면 정부 원안대로 네. 통과해요. 법정 기한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야당의 무기가 하나 이제 없어진 거죠. 네. 그럼 뭐, 트럼프. 예, 국회 연설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또 참석할 트럼프 며칠 수밖에 날 없다? 오죠? 2일 아닙니까? 12월 2일? 12월 2일? 네. 예, 날짜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럴 때는 이 시대 참 검색인으로서 네. 바로 검색할까요? 검색해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복귀를 한 거잖아요. 네. 복귀했는데 그 중에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집안 싸움. 집안 싸움이 있어서 이게, 동력이 없다. 꼭 똘똘 뭉쳐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안에선 서로 싸우고 막말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뭐 힘이 떨어지고 동력 떨어지기 때문에 복귀한 거 아니냐. 11월 7일이네요. 아, 7일입니까? 네. 아, 네. 12월 얼마 안 7일. 남았네요. 네. 11월 7일인가요? 네. 예, 얼마 안 아, 11월 7일.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내부의 어떤 그런 다툼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겠네요. 자기들이 상복을 입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내부에서 돌아가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곧 제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조금도 챙겨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았나. 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보이콧에서 자연스럽게 한번 자유한국당 네. 내분으로 좀 가볼까요? 다 아시겠지만 서청원, 최경환 나가라.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 네. 홍준표 당신이 나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말도 거칠어요. 거칠죠. 이상한 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서청원 쪽에서 당신 재판받을 때 윤모 씨 네. 진술 번복해달라고 네. 나한테 청탁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느냐. 그 윤모 씨가 누굽니까? 그게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 홍준표, 거죠? 네. 홍준표 당대표 네. 선거 때 언론 특보였대요. 근데 이제 서청원하고 이제 오랫동안 지인 관계를 형성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보면 특별히 전화한 거죠. 서청원한테 상당한 인적인 도움도 받은 거죠. 네네. 음.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들고 나왔어요. 진술을 번복했다는 녹취록 갖고 증거가 있다. 있다. 아직 그걸 뭐 공개하진 않았죠. 공개하진 네. 않았죠. 네.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죠.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집이 워낙 그걸 전문이네. 조작을 잘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보수 통합, 중도 통합 논의가 있잖아요. 여기서 네. 뭔가 주도권 지기 위해서 카드로 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네. 이용주 의원은 그래서 국민의당 내에서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뭐 찬성하는 편이었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정우택에게 합니까? 뭐 얘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원내 대책이니까 네네. 원내 대표가 주로 하죠. 그 정도로 힘이 세요? 아니 그리고 홍준표는 네. 원외잖아요. 네네. 그리고 서청원하고 싸우는데 정신이 없어 지금. 그렇네요. 자기 싸움하기도 바쁜데. 그것도 오늘 뭐 보이콧 후에 자유한국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근데 이 보이콧이 우리로서는 좀 안 좋지만 네. 성공한 보이콧도 있었어요. 어떤 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때 사학법을 반대하면서 장외투쟁. 정기국회를요 네. 한 2달 가까이 안 들어왔어요. 그때 촛불 들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명박도 나오고 그랬나요? 네. 서울광장에서 아.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국회가 마비되니까 네. 사학법을 좀 양보를 했죠. 그러면서 들어왔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사실은 승기를 잡은 거예요. 어떤 승기? 대선? 자기 그 당에서. 당내에서. 네. 지도자로서의 어떤 카리스마. 네. 우리는 싫지만 네. 나름대로 자리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총선 때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또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거. 천막당사? 천막당사 때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의 찰스 보이콧이었는데 자기들이. 네.
그 의원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거꾸로 자기들이 보이콧을 하는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됐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하는 걸 보고 흉내내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네. 걸핏하면 보이콧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이콧 대상이 찰스 보이콧인데 네. 자기들이 도리어 보이콧을 한다는 어이없는. 며칠 만에 복귀했잖아요. 네. 이거는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처음에 보이콧하면서 이건 정말 끝까지 국정감사를 뭐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 돌아오지 않겠다 자,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보이콧이었냐면 박문진 이사 네. 9명 중에 6명은 여당 몫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던 구여권 네. 2명이 나갔죠. 사퇴했어. 네. 여당 6, 야당 3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두 사람이 사퇴했으면 당연히 여당 때 했잖아. 여당 때 추천했잖아. 네. 그럼 또 여당이 추천하는 거예요. 여당 몫이야 그게. 네, 그렇죠. 법적으로도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근데 그걸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고. 어거지입니다, 사실 이거. 어거지죠. 네.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2008년도에 벌어졌습니다. KBS 정현주 사장을 내쫓고자 예. 당시 김금수 KBS 이사장 그리고 조상기 그다음에 신태섭 이사 조상기 이사는 자진 사퇴했고